합격을 좀 많이 하시는 매출대가 역시나 제일 강력한 팁은 이거예요. 매출이 금방 이만큼 생길 수 있어요 라고 자신있게 어필하는 팀이 엄청 유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상특허 한승재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정부 돈으로 사업하기 4탄입니다. 지난번에 성탄에서 스킵하신 분들은 오늘은 스킵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리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업한 지 3년에서 7년 사이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자금이 있다. 그렇게 들었어요. 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 3년에서 7년 사이 기업만 타겟팅해서 주는 지원 사업은 이제 도약 패키지가 유일한데요. 3년에서 7년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 최대 3억까지 지원을 해주는 사업화 자금입니다. 이것도 이제 요건이 그러면 그동안 항상 얘기했던 인맥특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합격을 높일 수 있는 팁이 될 수 있는 게 인매특이고, 사업자 업종도 사실 요즘은 IT를 섞으면 합격률이 엄청 높아요. 샤시를 하는데도 IT를 섞어서 IoT 샤시를 한다. 이러면 막 합격해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IT를 조금 녹이는 게 좀 합격률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가산점 얘기를 가산점 조금 안 했는데, 규모가 3억 이상 이렇게 되는 지원 사업들은 가산점 요인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 가산점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네. 직무 발명 보상 우수 기업에 대해서 가산점이 있고, 성과 공유 기업 인증에 대한 가산점, 그리고 특허, 연구소가 있는지 여부, ISO, 그리고 이노비즈 인증이 있는지 여부, 벤처 기업 인증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IP 나래를 수행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규모가 좀 크면 클수록 가산점을 주는 요인들을 잘 맞추고 있는 기업들이 훨씬 유리하게 시작을 한다. 네. 그렇게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기업부설 연구소나 네. 이노비즈 벤처기업 이런 거는 네. 보통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 이런 건 조금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직무 발명 우수 기업 인증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S전자가 예를 들어서 발명을 뭔가 한다라고 하면 법인이 발명하는 게 아니라 그 재직 중인 연구원들, 직원들이 발명을 하는 건데, 이 직원들이 이걸 발명하게 되면 이 발명한 내용을 회사에 다 양도를 하고 회사 이름으로 출원을 하게 되고, 이 연구원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이런 보상을 중소기업들이 워낙에 안 해주는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거를 조금 잘 해서 서류로 맞추면 우수기업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인증서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건이 딱딱딱 있어서 거기 요건에 맞춰서 딱딱딱딱딱딱 준비를 해주시면 누구나 업종 가리지 않고 다 받을 수 있다. 이걸 미리 맞춰놓으면 웬만한 R&D 사업의 타 가산점 요인이어가지고 굉장히 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전에 1, 2, 3탄에서 계속 인매특 거렸는데 맞습니다. 이런 거를 본다 정도는 알겠는데 각 사업에서 인력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지 이런 거를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인매특 중에 매출을 못 보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의 업력을 보는데, 네. 업력이 하나도 없어도 아이템이 진짜 쌈박하면 합격합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때는 사실은 최종 심사를 가도 특허가 없는 팀이 더 많아요. 왜냐면 사업자도 아직 안 내신 분들인데 뭔가 특허까지 받아오신 분들은 많이 없으시거든요. 근데 특허가 있으면 거의 합격권으로 많이 들어오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초기 창업 패키지나 청년 창업 사관학교는 1차 심사 때는 막 과반이 아닌데 최종 심사 가면은 과반이 등록증을 들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작년 10월에 8팀 중에 제가 3팀을 뽑는 거였는데 7팀이 등록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한 2년 전보다 지금 인플레가 좀 심해졌어요. 옛날에는 도약 패키지 심사를 가야 그 정도 갖춰졌는데, 요즘은 초기 창업 패키지 3년도 안 된 기업인데 특허 하나 정도는 기본적으로 등록, 출원이 아니라 등록을 맞춘 기업이 거의 과반 이상이니까 도약 패키지 들어가면은 등록 하나 있어도 강팀이 아니에요. 도약 패키지는 2개 이상 있는 팀이 조금 강팀,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들고 있는 팀 많고, 다다익선인가요? 다다익선이죠. 예. 이게 정량적으로 점수가 안 들어가도 특허가 많으면 심사위원들 입장에서 몇 개 안 되는 정보에 의존해가지고 정보도를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눈에 딱 보이는 레퍼런스에 되게 좀 많이 드라이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도약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심사 올라온 분들 봤을 때 매출이 어느 정도인 기업이? 도약 패키지 같은 경우는 합격을 좀 많이 하시는 매출대가 5억, 6억 이 정도에서 20억 이 정도 하시는 분들이 합격률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도약 패키지는 그래도 3년에서 7년 사업이다 보니까 이 정도 합부시하는 분이 합격률이 좀 제일 전체적으로 높고, 지원 사업 받는 금액에서 적어도 한 10배 미만으로 있는 팀이 합격률이 좀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번외로 제가 도약 패키지 합격자 중에 컨설팅 하는 업체가 하나 있는데 매출이 4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도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줌으로 미팅을 하면서 네. 혹시나 하고 물어봤어요. 인매특인데 매출이 약하잖아요. 인력이 강력했다고 해서 물어봤는데 대표이사가 혹시 공부를 좀 많이 하셨나요? 물어봤더니 역시나 외국대 박사 출신이 있으시더라고요. 외국대 봉대 박사를 나오셔서 창업을 하니까 매출 4천밖에 안 되는데도 도약 패키지 선정, 특허도 2개 등록 갖고 계시고 추가로 막 낸다고 저한테 컨설팅 하셨는데 약간 인매특이 어느 한쪽이 좀 부족하면 반대쪽이 완전 뾰족해버리면 또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난 매출이 5천이라서 절대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다른 부분에서 어필할 수 있는 강력한 포인트가 있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자부담이 30% 본인 부담, 인건비로 칠 수 있는 현물 그리고 이제 실제 내야 되는 현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0% 정도 된다 보면 되고요. 작년 기준으로는 도약 패키지가 원래 3억짜리 사업이라서 뭐 아무리 못해도 1억 5천에서 2억 정도는 이제 돈이 나와야 되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도약 패키지 돈을 굉장히 많은 기업에 나눠주는 걸 방향으로 해서 1인당 받는 금액을 줄이고 합격자를 좀 많이 뽑는 방향으로 조금 나눠주는 좀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합격했던 분들은 보면은 1억 몇천 이거밖에 못 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을 1억 초반대. 그래도 초기 창업 패키지나 예비 창업 패키지에 비교하면 한 2배 정도는 쓴다. 최소. 시즌 원래 정상적인 케이스는 거의 3배까지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도약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선정되고 나서 네. 멘토가 이제 선정이 된다고 들었는데 제 주위 분들이 악성 멘토가 걸렸다 이런 분들이 종종 맞아요.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좀 있습니다. 맞아요. 예비 창업, 초기 창업 패키지, 도약 패키지 전부 다 멘토가 지정이 좀 되는데요. 좋은 멘토를 만나면 진짜 사업에 도움을 주시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간혹 이런 멘토들 분들 중에서 이렇게 사업장에 와서 감나라 배나라를 너무 많이 하시는 멘토님들도 계시고 밥 얻어먹고 막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좀 거드름 피우는 멘토님들도 좀 계셔가지고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뭐 좋은 분들이 물론 되게 다수겠지만 네. 좋지 않은 분들이 걸렸을 때 뭐 어떻게 그냥 꼼짝없이 당하는 수밖에 없나요? 운으로 걸려가지고 수련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험치 쌓는 느낌. 그렇죠. 잘 골라요. 이게 그래서 평판 이런 걸 좀 보고 잘 고르셔야 궁금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필터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 패키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언제쯤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작년 같은 경우는 총선 때문에 조금 땡겨서 실행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월 중후반쯤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월 중후반에서 4월 초 이 정도로 도약 패키지는 보고 있어요. 이것도 1년에 한 번만 뽑는 거는 아니죠? 아니요. 도약 패키지도 1년에 3번, 작년에도 3번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상반기가 3, 4월인가 한번 나오고 하반기가 또 8월인가 한번 또 나오고 그리고 기술 스카우터라고 해서 도중에 한 6, 7월에 또 한 번 또 나왔었어요. 3번 나왔어요. 도약 패키지도. 지금까지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어쨌든 이제 저희 이거 보시는 분들이 뭐 이런 사업 있구나는 뭐 아실 텐데 네네. 이런 거 사업 뜨는 거는 어디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K-스타트업이라고 네이버에 치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K-스타트업에 가면 뭐 지금도 공고가 한 100개 이상 올라와 있을 텐데요. 7년 미만이 지원할 수 있는 지원사업, 보육사업과 관련된 그런 많은 내용들이 다 좀 정리되어 있고요. 기업마당이라는 사이트가 또 있는데요. 지금도 공고가 아마 1000개 정도 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자체 사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업로드가 좀 되어 있고 그리고 연차가 조금 높으신 분들은 SM테크라는 사이트가 또 있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특히 말해서 R&D와 관련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고를 한눈에 좀 확인하실 수 있다. 이 세 개만 기억하셔도 7년 미만의 스타트업이 확인할 수 있는 거에 80, 90%는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도약 패키지 관련해서 또 다른 팁이 있다면? 뭐 역시나 제일 강력한 팁은 이거예요. 10개월 내에 우리가 매출이 많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좀 어필하는 팀이 유리해요. 그게 사실 지원 사업의 비밀이 자세한 내막까지는 제가 얘기해드리기가 어려운데 촬영이라서 제가 순간 섬뜩했는데 창진원의 가이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만 받으면 매출이 금방 이만큼 생길 수 있어요 라고 자신있게 어필하는 팀이 엄청 유리합니다. 이건 사실 지원 사업 내막 로직을 아시면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이런 로직은 금기시되어 있기 때문에 좀 오프 더 레코드라서 하여튼 이런 부분이 이 포인트가 있다. 이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정도면 이제 저희 다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창업한 지 한 3년에서 7년 정도 되신 분들은 도약 패키지 지원해서 하셔서 정부돈 받아서 사업하시는 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저희는 다음번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